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통증, 대상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대상포진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거예요.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 때문에 걱정이 크시죠? 하지만 대상포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통증 기간과 후유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상포진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법 3단계를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상포진만큼 갑작스럽고 극심한 고통은 정말 드물죠. 처음에는 그냥 근육통인가? 피부가 좀 가렵네? 하다가 며칠 지나면 칼로 쑤시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통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당황하고 혹시 후유증으로 평생 신경통을 앓게 될까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포진의 고통보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이 신경통이 정말 무섭죠.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한두 명은 이 신경통으로 수개월, 심지어 몇 년간 고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후유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관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대상포진 통증을 빠르게 잡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핵심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염증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골든타임 72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치료의 성패는 첫 발진이 나타나고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었더라도 피부 갈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단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는 이상한 통증, 그리고 작은 수포가 무리지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통증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줄여주고 가장 중요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여 후유증인 신경통 발생률을 현저히 낮춥니다. 간혹 자연 치유되겠지 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약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통증이 의심될 때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통증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을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통증 자체가 우리 몸의 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손상시켜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통제와 신경통 약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는 단순 진통제 외에 신경통증에 특화된 약물을 함께 처방합니다. 이 약들은 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 통증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경블록 주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마치 화재 진압처럼 통증이 발생하는 신경 부위에 직접 약물을 투입하여 염증과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고통이 심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우리 몸의 신경을 과부하 걸린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신경블록 주사는 이 회로의 전원을 잠시 차단해서 과부하가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응급조치와 같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면역력 회복이 곧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상포진은 결국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다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재발을 막고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쉬어야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에너지를 얻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수면을 도와주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세요. 가벼운 명상이나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소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 기능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손상된 신경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이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근본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관리,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우신가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로 오늘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체계를 재정비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충분한 수면 하나만 지켜도 대상포진 통증 완화와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초기 72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증 관리와 면역력 회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이 노력이 후유증을 막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 대상포진 통증 관리법에 대해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 요약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할 것. 둘째, 통증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심한 경우 신경블록 주사도 고려할 것. 셋째, 면역력 회복을 위해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 대상포진은 결코 가볍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겪었고 제대로 관리해서 극복했기에 여러분께 이 방법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대상포진 극복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